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오늘은 또 다른 열혈 구독자 여모리님이 독후감을 보내주신 서머싯 몸의 인생의 베일이란 책을 소개할게. 여모리님은 우연히 우아하고 매력적인 여자 나오미 와츠와 어두운 기운을 뿜어내는 단정한 남자 에드워드 노튼이 거대하고 무시무시할 정도로 압도적인 자연을 배경으로 한 유튜브의 썸네일에 이끌려 더 페인티드 베일이라는 영화의 축약본을 보게 되었다고 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간략본을 보고 하루키님의 국경의 남쪽, 태양의 서쪽이란 책을 읽었을 때와 비슷한 감정, 즉 마음속에 그동안 숨겨둔 감정이 쓸쓸하게 올라와 눈물이 나는 동시에 표현하기 힘든 생기가 온몸을 감싸는 듯 했대. 그래서 이 영화의 원작인 서머싯 몸의 소설 인생의 베일을 읽었다고 해. 여기서 잠깐 서머싯 몸에 대해 알아보니 그는 파리 대사의 고문 변호사였던 아버지로 인해 프랑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아버지를 병으로 잃고 영국으로 돌아와 의학교를 졸업했지. 하지만 의대생 시절에 쓴 소설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자 자신감을 갖고 의사직을 포기해. 그가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쓴 자전적인 소설인 인간의 굴레, 고갱을 모델로 한 달과 육펜스, 그 외에도 여러 소설과 자신의 철학을 담은 에세이 등 많은 작품 활동을 꾸준하게 하시며 병약했지만 의외로 장수하셔서 91세에 돌아가셨어. 이 작품은 서머싯 몸이 의학생이었던 시절 부활절 6주 휴가로 피렌체에 머물며 작가 수업에 필요한 여러 책들을 읽고 이탈리아어를 배우다 이탈리아어 선생이었던 주인집 딸이 들려주는 단테의 신곡 연옥편의 피아, 불륜을 저지른 피아를 창밖으로 던져서 죽인 남편 얘기를 듣고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많은 생각을 하다 시간이 흐른 후에 중국 여행을 하고 나서 스토리를 착안하게 되었다고 해. 줄거리는 본인이 꿈꾸던 결혼을 하지 못해 딸들은 좋은 곳으로 시집 보내고 싶어 했던 욕심 많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주인공 키티는 예쁘고 매력적인 얼굴, 명랑한 성격, 눈부신 젊음으로 인해 사교계에서 가장 먼저 결혼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25살까지 노처녀로 남게 되고 그녀보다 못한 동생이 먼저 결혼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 어느 날 사교 모임에서 저명한 세균학자 월터를 만나게 되고 그는 첫눈에 키티에게 반해 청혼을 했지. 어머니의 무언의 압박과 자신의 처한 난처한 상황에 당황한 키티는 월터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그 상황에서 탈출하고 싶었기에 그와 결혼하고 홍콩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월터는 그녀를 애지중지 아끼며 사랑을 주었지만 그를 알지도 사랑하지도 않았고 또 특별한 것이라고는 없는 결혼 생활에 무료함을 느끼던 키티는 한 모임에서 총독부 차관보인 찰스를 만나게 되고 그와 사랑에 빠져 육체적 관계까지 갖게 되지. 그러나 이를 월터가 알게 되고 월터는 그녀에게 제의를 해. 찰스에게 이혼을 요구하던지 아니면 자신과 함께 콜레라로 창궐한 중국에 오지 말로 가던지. 이에 키티는 찰스에게 이혼을 요구하지만 찰스가 전혀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실망감에 월터를 따라 중국으로 떠나. 좌절과 실망감으로 중국에 왔지만 그녀는 아름다운 자연이 주는 위대함, 그러면서도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에서 해방과 동시에 해탈 비슷한 감정, 즉 자신이 처한 현실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까지도
한없이 작고 하찮다고 느끼게 되었어. 한편 월터도 그녀에게 복수하고 싶은 심정으로 그녀를 중국에 오지 말로 데려왔지만 그도 조금씩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표면적으로는 무난하게 의사와 학자로서의 본분을 수행하고 있었지. 그는 거기서 봉사하는 수녀님들과 현지 중국인들 사이에서 존경받았고 키티도 수녀님들과 함께 어린 소녀들을 돌보며 보람된 삶을 살아가며 성숙해 갔어. 그러나 키티는 자신이 찰스의 아이를 가지게 된 걸 알게 되었고 이에 충격받은 월터는 콜레라에 감염된 물을 마시고 콜레라에 감염되어 죽고 말지. 어쩔 수 없이 다시 홍콩으로 돌아온 키티는 본능에 이끌려 찰스와 원치 않는 육체적 관계를 다시 가지게 되고 그런 자신의 환멸을 느낀 그녀는 영국으로 가서 그동안 어머니에게 눌려 살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셔 자유로워진 아버지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살기로 해. 소설을 다 읽고 월터가 너무 가엾고 불쌍해서 눈물이 났어. 키티를 사랑했지만 부정까지는 용서하기 힘들어 일에만 몰두했던 월터. 죽는 순간까지 그녀를 용서 못한 그가 너무 안쓰러웠지. 그리고 그가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 너무 슬펐어. 다시 볼 수 없는 이별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 소설과 영화는 약간씩 달라. 영화에서는 소설과 다르게 월터와 키티가 중국 오지 마을에서 서로를 연민하고 이해하며 다시 사랑을 쌓아가다가 월터가 병에 걸려 죽게 되지만 소설에서는 월터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도저히 그녀를 용서하기 힘들었고 부정한 그녀를 사랑한 자기에게도 분노했으며 거의 자살과 가까운 죽음을 맞이했지. 정말 이 소설은 서머싯 mom의 주옥 같은 감정 표현들과 문장들이 내가 상상할 수 있고 살면서 느꼈지만 표현하기 힘든 감정들이 글로 나타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 여무리님의 독후감 참 좋지 않아? 나도 이 책과 영화가 너무 보고 싶어졌어. 여무리님이 보내준 이 독후감을 읽고 과연 사람이 사랑한다는 것이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여무리님은 이 소설과 영화를 보고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랑의 감정과 떨림을 다시 느끼고 싶다고 했지.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 사라졌다고 느끼는 이 감정들이 찾아온다면 그것이 행복일까? 불행일까? 이 책의 제목이 왜 인생의 베일일까? 궁금해 찾아보니 서머싯 mom은 책 제목을 영국의 낭만파시인 퍼시 셰리가 1818년에 발표한 소네트 Lift Not the Painted Veil에서 가져왔대. 사람들이 인생이라 부르는 Painted Veil, 즉 베일 그 자체만으로도 그 안을 보기가 어려운데 채색까지 되어 있으니 베일 너머를 가늠하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라고 하네. 다른 리뷰를 보니 영화는 월터와 키티가 서로 이해하며 용서하고 사랑하는 과정을 그렸다면 소설은 그보다는 인간의 본성과 성숙에 초점을 두었다고 해. 비가 쏟아지는 이 여름날 영화와 소설을 보며 진정한 사랑과 인간의 내면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 여무리님 독후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여무리님의 다시 올 사랑과 행복을 응원할게요. 화이팅! 우리는 곧 만나. 빠빠이.